안녕하세요. 도홍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부에게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도 부부들은 외도 직면 후 다양한 그리고 부적절한 그런 언행을 주고받는데요. 욕설을 한다든지 또는 비아냥을 거린다든지 조롱한다든지 막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반사일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또는 표현을 통해서 외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또는 2차 피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한 30가지 이상의 워딩을 준비했는데요. 이런 워딩을 고의적으로 하시든 비고의적으로 하시든 외도 행위자나 또는 외도 부부의 원가족 구성원들이나 또는 지인들이 사용한다면 지양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도로 인해서 1차 피해를 당한 외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은 정말 사람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외도 행위는 이미 벌어져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표현, 발언을 통해서 외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제가 준비한 오늘 콘텐츠가 그런 목적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혹시 그동안은 감정 반사적으로 이런 워딩을 썼거나 또는 잘 몰라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내가 오해받은 일은 했지만 외도는 아니야. 이런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 외도 피해자들은 막연한 심증으로 외도 행위자들을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핸드폰에 남아있는 흔적이라든지 또는 블랙박스 또는 컴퓨터에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물증 또는 확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외도 행위자들이 자신을 방어하고 실드치기 위해서 무조건 외도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라도 그게 외도라는 게 밝혀지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워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내가 외도는 했지만 마음만은 당신과 가족에게 있었다. 이것은 설명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고 이거는 오직 변명밖에 되지 않고요. 이런 발언을 하면 오히려 외도 피해자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게 됩니다. 사실 외도를 하는 동안 뭐 가족이나 자녀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걸 증명할 길은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3. 당신이 사회생활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다반사야. 이런 말로 외도 행위자들이 자신을 방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외도가 만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외도를 했다고 해서 당신의 외도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도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외도 행위를 정당화, 합리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2차적인 상처와 아픔, 피해를 준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너도 나가서 맞바람 피워 한번 봐줄게. 이것만큼 비상식적인 발언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다른 거로 은유적으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배우자가 나가서 빚을 한 10억 정도 지고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대 배우자는 엄청나게 분노하겠죠. 그러니까 너 나가서 너도 빚 지고 와. 이런 거와 비슷한 논리거든요. 지금 진 빚만 가지고도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결국은 빚지는 행동을 1대1로 만들기 위해서 너도 빚지고 와. 내가 외도했으니 너도 외도하고 와. 그래서 외도 행위를 1대1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런 사례의 그 외도 부부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도 피해자였던 분이 나중에 외도 행위자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처음에 외도 행위자였다가 외도 피해자가 됐던 분이 과연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느냐? 결코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외도 행위는 축소지향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상대방의 외도 행위에 대해서는 확대지향적으로 말을 하면서 이중잣대를 갖다 들이대는 걸 봤거든요. 따라서 이런 언급도 발언도 표현도 부적절하지만 정말 이 말대로 맞바람 피워서는 더 파국을 맞이한다는 걸 분명히 외도 부부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5. 너가 평소에 잘해줬어 봐. 내가 왜 외도를 했겠냐. 이거 역시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정말 평소에 외도 피해자들이 외도 행위자들을 잘 도와주지 않았거나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고요. 그게 여의치 않았다면 이혼이란 것을 선택하셨어야지 외도를 선택해 놓고 나중에 와서 너가 평소에 나에게 잘 못해줬기 때문에 정서적이 됐든 또는 성적이 됐든 난 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6. 너만 참으면 돼. 그럼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외도 행위자들도 그렇지만 외도 부부의 원가족 구성원들, 하물며 외도 피해자들의 원가족 구성원들이 외도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발언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이게 되게 부적절한 말이거든요. 외도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고통을 공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외도 피해자가 참아야 되고 억압해야 되고 모든 걸 용납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그런 논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주장하는 외도 행위자가 있거나 또는 외도부의 원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이것은 외도에 대한 인지가 성인지처럼 왜곡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언은 정말 외도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거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 나는 외도 관계 정리했거든. 그러니까 문제 해결된 거 아니야? 왜 자꾸 물건 늘어지는데? 하면서 역정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울분을 토로하거나 격노하거나 하는 외도 행위자들이 있는데요. 외도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면 외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기본이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기본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기본이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도 행위 후 외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관계도 정리했다면 그 다음에 남은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책임을 지는 게 있습니다. 그 책임은 외도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이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 책임지는 거의 기본은 뭐다? 외도 관계를 끊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외도 관계 끊었다고 해서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외도 피해자가 빨리 이거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건데요. 그런 거는 책임도 안 지시면서 외도 관계 끊었으니까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 나는 외도 상간자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이혼해줘. 너무 정직이 죄라면 죄인 표현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외도 기간 동안에는 외도 상간자를 정말 사랑했을 수 있죠. 정말 100번 양보해서요. 근데 그걸 외도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이혼까지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걸 떠나서 책임도 다 지지 않았으면서 무슨 이혼입니까? 그냥 도망가면 끝이고 회피하면 끝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도 상간자를 사랑했다는 고백 역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책임을 다 진 다음에 이혼을 요구하신다면 모를까? 그 이전이라면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 너가 평소에 날 무시했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외도 행위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무시를 뭐 분노했을 수도 있고 평소에 또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을 수도 있지만 외도 피해자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계속 외도 피해자가 뭐 외도 행위자를 무시하는 그런 패턴,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외도가 정당화, 합리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다. 10. 너가 평소에 나에게 모멸감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외도하지 않았을 거야. 주로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무시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모멸감, 좌절감 중에 어떤 걸 많이 말씀하시냐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성적으로 뭐 스킨십이라든지 또는 성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했을 때 당신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모멸감을 느꼈다, 좌절감을 느꼈다, 또는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나도 참고 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핍을 채우려고 외도를 했다. 그러니 물론 내가 외도한 거 한 절반 잘못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당신의 잘못도 있다. 뭐 이런 논리로 프레임을 짜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11. 너가 우리 부모에게 잘했어 봐. 나도 너에게 잘했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가족을 끌어오고 시월드, 처월드를 끌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물론 뭐 남편이든 아내든 상대적으로 뭐 시월드나 처월드에 대해서 잘하면 좋죠. 그런데 뭐 고부 갈등이라든지 장서 갈등이 있어서 이런 것이 원활치 않았다면 사실은 부부가 이 문제도 해결하려고 먼저 노력을 했어야지 그냥 거기서 어, 부적절한 방법으로 일종의 복수하듯이 이렇게 외도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거든요.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긍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때, 긍정적인 건 자기의 공으로 채우면 되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갑자기 뭐 부모 끌고 오고 뭐 형제자매 끌고 오고 뭐 그래서 당시 평소에 뭐 나의 부모라든지 형제자매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맥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건 따로따로 계산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섞어서 계산할 문제가 아니고요. 12. 이혼하지 않기로 했으면 외도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지. 언제까지 외도 이야기 할 건데 누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할까요? 외도 행위자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비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외도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회복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들이 외도 이야기를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게 되면 그게 뭐가 되면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억압을 해놓게 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가 가득 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울장애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분노조절장애라든지 또는 의심하는 편집증 뭐 이런 다양한 그 신경증적인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물론 이걸 뭐 수십 년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외도 직면 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외도 피해자들이 외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도 해줘야 되고 경청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하지 않으면서 이혼하지 않을 건데 외도 이야기 그만해라 이렇게 딱 단칼에 그걸 자른다면 뭐 상처 아픔을 주는 걸 떠나서 트라우마를 양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이건 부적절하고요. 외도 행위자들이 외도 피해자에게 가장 최상의 그 책임지는 행동은 뭐냐면요. 경청해 주는 거고 또 그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자꾸 외도 이야기 꺼내면 자기 치부를 뭐 건드린다 또는 자기를 자꾸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 이러면서 자기 방어적인 방어 기제를 자꾸 쓰는데요. 외도 행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경청도 안 해주죠. 공감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외도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내가 듣기 싫어도 경청을 해줘야 공감을 해줘야 빨리 이런 증상에서 어, 완화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경청과 공감의 태도를 더 높이시길 그렇게 바랍니다. 13.
우리 부모는 또는 우리 형은 또는 우리 누나는 외도 후에도 잘만 살더라. 물론 그런 부부들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의 문제는 사실 부부가 제일 잘 알지 옆에서 제3자가 보는 것은 결국 껍데기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도 부부들이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밀당하고 다투고 싸우더라도 밖에 나와서는 아닌 척하면 외부 사람들은 아 뭐 외도가 벌어져서 잘 사네 이렇게 착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만 예로 가져와서 외도 피해자에게 아 외도 벌어졌어도 잘만 살더라. 우리도 잘 살 거야. 이런 희망 고문, 긍정 고문을 하시는 것은 아, 외도 피해자의 숨통을 막히게 하는 것이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14. 외도한 나도 문제지만 계속 외도 이야기를 하고 외도 관련 질문을 하는 너도 문제야. 꼭 정신병자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낙인을 찍거나 그러면서 이 외도 이야기를 자꾸 못하게 예, 통제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자신의 잘못만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만 반성하고 참회하고 사과하고 책임지고 하면 될 것이지 앞에 조건절은 자기를 꼭 잘못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물귀신처럼 외도 피해자를 자꾸 자극하거나 트리거를 당기게 만드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5. 왜 그렇게 외도를 잊지 못하는데 나 같으면 이미 잊고도 남았다. 이거 누가 이야기할까요? 외도 행위자들이 외도 피해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외도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 내용을 뭐 스스로 이렇게 후벼 파서 알든 또는 뭐 외도 행위자나 외도 상관자를 통해서 알든 이렇게 알게 되면 그게 순간적으로 이 각인이 돼요. 각인이 되는 게 뼈에 새겨질 정도로 이렇게 기억에 팍 박힌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는 훅 들어오는데 이게 망각의 창고로 넘어가거나 또는 서서히 잊혀지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1분 만에 들어왔다고 해서 1분 만에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빨리 완화시키거나 또는 그 망각의 창고로 보내려면 이걸 자꾸 표현해서 토해내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생리를 모르는 외도 행위자들이 뭐라 그래요. 뭐 자기 같으면 한 3일 정도 기억에 남아있다가 4일째는 잊어버린다 그러는데 그거는 외도 피해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예, 무지해서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든 또는 이론적으로든 기억이라고 하는 게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렇게 한 번에 훅 들어왔다가 카세트 테이프 빼듯이 한 번에 훅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결코 위로도 아니고 오히려 외도 피해자를 더 괴롭히는 발언이라는 것은 아시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 너는 의심증 환자야. 정신건강과나 가봐라. 이렇게 아까도 제가 뭐 정신병자 같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외도 피해자들은 외도 직면 후에 어쩔 수 없이 의심하는 이 편집증적인 증상이 이렇게 올라가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라보고 놀랬기 때문에 소뚜껑만 보고도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증 환자가 아니라 의심을 하는 게 지극히 정상 반응입니다. 그러면 외도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외도 행위자들은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또 뭔가 진심과 진정이 담긴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자꾸 정신이나 생각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앞으로 정신 차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 나 앞으로 외도에 대한 생각 없으니까 어? 믿어줘. 뭐 이러거든요. 그 말 할 바에야 오히려 행동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증 환자니 뭐 분노 조절 장애자니 뭐 성격 장애나 인격 장애자니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상담사들도 섣불리 진단하지 않습니다. 내담자가 오더라도. 왜냐하면 그게 잘못하면 스티그마 효과죠. 낙인 효과가 돼서 최상급의 사람을 최하급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제발 외도 행위자들 또는 외도 부부의 원가족 구성원들, 지인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냐? 너만 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제 사별이에요. 사별 중에서도 예측하지 못하고 맞이하는 사별이에요. 예를 들면 갑자기 사고사로 죽든지, 또는 뭐 지병이 있는지 몰랐는데 뭐 급사를 한다든지, 또는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그 죽은 사람과 유족 사이에 준비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별 중에서도 이게 가장 스트레스가 크고, 또 예측이 가능했던,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 지병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별하더라도 사별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가장 높은 스트레스가 뭐냐면, 저는 이혼이 아니고 외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와 직면하고 나면 말이 쉽지, 한번 눈 감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제발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한번 눈 감아주면 안 되냐고요? 눈 감아주고 싶어도요, 외도 피해자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또 다른 그 기제가 이 안에서 돌기 때문에 외도 피해자들도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18. 너 일부러 나 괴롭히려고 반복적으로 외도 이야기 하는 거지? 외도 행위자들 중에 이런 발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외도 피해자들도 외도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외도 이야기 한다고 해서 행복감이 올라오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불행감과 자괴감과 뭔가 버림받은 느낌, 또 우울한 거, 답답한 거, 억울한 거, 막 이런 게 막 올라오지. 외도 이야기 자꾸 꺼낸다고 해서 외도 피해자들도 결코 행복감이나 만족감 이런 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두두둑 떨어지고요. 그런데요, 외도 직면 외에는 이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외도 피해자들이. 그래서 자기도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꾹꾹 누르다가 이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푹 하고 차고 올라오고, 또 이런 것이 트라우마가 되면 잠을 자다가 악몽으로 외도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 이 이야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통제 못하고 확 나오거든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 외도 관련 트리거가 당겨지잖아요. 그러면 안 하고 싶은데도 외도 이야기가 불쑥 나옵니다. 이런 생리를 모르시면서 무조건 외도 행위자들이 일부러 저 사람 외도 이야기 자꾸 한다, 이렇게 상담에 나와서도 고통을 호소하는 외도 행위자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 외도 이후에 외도 피해자들의 생리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제가 이렇게 설득은 합니다만, 어, 모르시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시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더 빠른 길입니다. 19. 우리는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이혼을 끝내자고. 아까도 제가 이혼 이야기를 했지만, 이혼은 언제 한다? 외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 상처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이혼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외도 부부들은, 물론 외도 피해자들이 막 이 감정 반사적으로 이혼하자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도 행위자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혼하면 뭐 고통이 끝나겠지, 뭐 이 문제 해결되겠지 하면서 도망가듯이, 또는 도피하고 회피하듯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혼 이야기를 꺼낼 권한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외도 피해자의 상처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반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 부모나 아이들에게 나의 외도 이야기를 하면 그날로 우리는 끝이야. 물론 외도 이야기를 원가족 구성원들이나 또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외도 행위자들에게는 수치심이 생기죠. 더 생기죠.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위협이나 협박을 외도 피해자들에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시려면요, 외도 행위자들이 외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진득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진득하게. 막 속이 상하고, 어떨 때는 외도 피해자들이 외도 행위자들이 속을 빡빡 긁는 것 같아도 경청해주고 공감할 자신이 있다면 이런 걸 주장하셔야 되는데, 나는 그런 내공은 없다. 그렇다면 외도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반칙입니다. 자기는 좋은 것 선택하면서
외도 피해자들은 손발을 다 묶고 입까지 막으려고 한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21.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술이 문제지. 내가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술에게 외도의 책임전가 또는 투사를 하는 외도 행위자들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외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술하고 꼭 뭐 의존이나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술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술 마시고 외도를 하거나 외도할 때 술 마시거나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외도 행위가 발각되고 외도와 직면하고 나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해야 되는데 술에다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술만 안 마셨어도 실수 안 했을 건데. 이렇게 되는데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술이 여러분에게 외도하라고 지시한 적 없어요. 혹시 술 먹고 나의 어떤 자아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지키지 못했을 수는 있으나 술이 외도하십시오라고 주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술 때문이야 또는 뭐 친구 때문이야 뭐 분위기 때문이야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된다. 22. 나는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 무엇 때문에 부부 상담을 가냐? 돈 아깝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통찰하는 거에 뭐 많은 시간을 쓰는 철학자라든지 사상가라든지 이런 분들, 일명 돌을 닦는 분들의 말을 이해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2%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뭐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몇 퍼센트를 알고 살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외도했는지도 분석을 해서 외도 피해자에게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저는 자기 자신을 잘한다는 걸 인정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외도 행위는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시라 그러면 글쎄요, 나도 왜 외도에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외도 행위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잘한다고요? 그거는 당장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을 통한 이 치유 작업을 회피하고 싶은 일종의 방어적 발언이지 결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이 외도 재발률도 높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외도 행위를 하셨다는 것은 가치 판단을 떠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내 자아가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얼마나 나의 자아 경계선 같은 걸 잘 관리하거나 통제하거나 자제하거나 절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그냥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솔직히 인정하시고요. 외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외도 행위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외도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 아픔 치료를 위해 자발성, 적극성 이런 걸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23. 너 외도 상간자 건드리면 그날로 우리는 끝이야. 어떤 경우에 이런 발언이 나올까요? 외도 피해자들이 상간자 소송 또는 위자료 소송을 하겠다고 가진 물증으로 막 이런 변호사를 만나고 이러면 이렇게 외도 상간자를 쉴드 치는 그런 외도 행위자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이미 벌어진 외도 행위는 뭐 정말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의도적이든 벌어진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외도 직면 후 또는 외도 발각 후에 외도 상간자 편에 외도 행위자가 쓴다면 이거는 배신을 떠나서 저는 살인 행위라고 봅니다. 특히 위자료 소송 또는 상간자 소송을 외도 피해자들이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못하게 막으면서 외도 상간자 편에 서서 어떨 때는 소송 중에 일종의 간첩질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외도 피해자의 그 소송 전략에 대해서 외도 상간자에게 건네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는 나중에 위자료 소송에서 외도 상간자가
패배했을 때 위자료를 대납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외도 상간자 쉴드 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24. 외도 상간자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잘해주고 나를 칭찬과 인정해 주었다. 뭐 이렇게 이것도 역시 정직이 병이란 병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미성숙한 외도 행위자들도 꽤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게 숨어 있냐면 약간의 비교의식도 생기게 만들고요. 또 외도 피해자들의 자존감을 완전 바닥으로, 아니 저 지하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의식이 생기는 발언, 또는 외도 상간자가 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포장하거나 쉴드 치는 이런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 요즘 세상에 애인 한 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너도 능력 있으면 애인 만들어. 이게 이제 아까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바람하고 비슷한 논리잖아요. 이거는 결코 위로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고 존중도 아니고요. 사람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 부부 사이에 애인이 있는 게 이상한 거지. 부부 관계가 있으면서 애인이 없는 게 이상한 겁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요. 다른 가치 판단을 다 떠나서 비상식적인 것은 가장 최악인 겁니다. 법도덕 윤리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이런 발언은 하시면 안 됩니다. 26. 외도 내용이 하나도 기억에 없어. 그래서 너의 질문에 답변해 줄 수 없어. 외도 피해자들은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들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냐 이걸 계속 물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걸 큰 카테고리로 묶으면 행위에 대한 질문이 있고 감정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에 대한 질문은 모를 수가 있어요. 뭐 과거에는 내가 정말 외도 상간자한테 미쳐서 그게 호감인지 친밀감인지 뭐 그냥 집착인지 애착인지 막 혼란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행위는 사실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 외도 행위가 그게 뭐 좋았든 나빴든 관계없이요. 근데 내 기억의 창고에서 없다고요? 이미 망각의 창고로 가서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이거는 변명일 수도 있지만 저는 거짓말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도 피해자들이 외도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든 뭐 다른 의도에서 묻든 그러면 외도 행위자들은 진실을 말씀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더 이상 각색할 필요도 없고요. 축소할 이유도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야 외도 피해자들도 빨리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합하고 거기에서 어떤 맥락을 이해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기억이 없다. 그래서 말해줄 게 없다. 그거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결코 외도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 됩니다. 27. 너가 외도 내용을 알면 알수록 더 다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마. 굉장히 외도 피해자들을 배려하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왜 상대편이 다칠 거다 안 다칠 거다를 외도 행위자가 판단하고 왜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버립니까? 물론 외도 내용을 알고 트라우마가 생기는 외도 피해자들도 있지만 아닌 외도 피해자들도 있고요. 또 만약에 외도 피해자들이 외도 내용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는다면 암묵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도 외도 피해자가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도 행위자들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만 잘 수행하시면 그나마 외도 피해자들이 외도 행위자를 볼 때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어떤 진심, 진정 이런 게 느껴지는 건데 굉장히 외도 피해자들을 위해 주는 것처럼 알면 다친다. 뭐 많이 알면 트라우마 생긴다. 그러면 모르면은 트라우마가 안 생기나요? 모르면 궁금해서 또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리고 외도 문제 해결에 대한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28.
나를 더 이상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 외도 한 번 했다고 사람을 악마로 만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외도 행위자들이 저는 악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악마가 되는지 아세요? 외도 직면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책임하거나 또는 어떤 뭐 사과를 한다거나 반성을 한다거나 참회를 할 때 그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불순하다고 할까요? 또는 진심과 진정이 담기지 않는 모습을 외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 그때 악마가 되는 겁니다. 외도 피해자들이 외도 행위자들을 악마로 낙인 찍어서 악마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도 측면 후 외도 행위자들의 그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상담사입니다.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실실 웃어가면서 한다든지 또는 그냥 장난삼아 한다든지 이러면 진실의 내용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무슨 점수가 깎인다? 태도 점수, 자세 점수가 깎인다. 그리고 사람들은 청각적인 부분보다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고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따라서 외도 피해자들이 자꾸 외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외도 행위자들을 악마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외도 행위자들이 악마가 돼요? 그 태도와 자세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시고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도 피해자들이 외도 이야기를 꺼낸다 그러면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부부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면 빨리 외도 상담이나 부부 상담에 노크를 하십시오. 이 자존심으로 버티지 마시고요. 여기서 제가 사족을 조금 달면 이 자존심으로 버티는 분들이 외도 행위자들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외도 행위자들도 아니 외도 피해자들도 자존심으로 버텨요. 나는 외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상담에 가야 되느냐 이렇게 버티기도 하고 또 외도 행위자들이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 가자 그러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상담 가라고 말하냐 이러면서 막 역정 내고 짜증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그런 경우도 많이 들었어요. 외도 피해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외도 행위자는 외도 직면 후에 자발성 또는 자율성, 주도성, 적극성 이런 걸 갖고 이 외도 문제 해결과 수습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상담을 가자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외도 피해자가 그걸 수용해 주셔야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외도해 놓고 나한테 상담 가라 마라 하냐. 이렇게 만약에 주장한다면 이거는 외도 피해자가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거고 예,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같은 거 좀 내려놓으세요. 29. 그래, 내가 한번 실수했다. 너는 그동안 살면서 실수한 적 없냐? 물론 여기서 앞에 실수는 외도라고 하는 실수. 뒤에 거는 뭐 외도도 있을 수 있고 외도 이해의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워딩에서 잘못된 걸 제가 하나 지적을 하면 외도 행위자가 그런데 실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무엇이 부적절하냐면 실수란 단어가 부적절한 겁니다. 외도는 실수가 아닙니다. 외도는 선택입니다. 아주 최악의 선택, 아주 부적절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선택에는 무엇이 따라오느냐? 특히 부정적 결과가 오면 그거는 책임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실수라고 포장하고 아주 자기의 그 부적절한 행위를 이렇게 축소지향적으로 말을 할 때 실수란 단어를 쓰는데 그건 진짜 큰 또는 부적절한 에, 표현과 뭐라고 할까요? 발언입니다. 외도는 결국 실수가 아닙니다. 외도는 선택이고 최악의 그리고 가장 부적절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그건 자기의 공으로 챙기십시오. 그러나 부정적인 결과가 왔다면 책임을 지십시오. 따라서 실수란 단어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0. 왜 내 핸드폰을 수시로 검열을 하는 거야? 외도 피해자들이 요즘은 외도 행위자들의 핸드폰을 몰래 보거나 또는 대놓고 보거나 하면서 일종의 검열 또는 감시, 통제 이런 거 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외도 행위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의 불안감을 낮춰줘야 되겠구나 하면 스스로가 먼저 자발적으로 자기의 동선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자기의 일정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자기의 삶을 좀 더 투명화시키면 되는 건데 그런 건 하지 않으면서 외도 피해자들이 외도 행위자들의 스마트폰, 핸드폰을 열어본다거나 또는 몰래 본다거나 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어떤 분들은 홧김에 아주 본보기로 자기의 스마트폰을 망치로 막 깨부시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외도 행위자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거 정말 외도 피해자들이 이 핸드폰을 수시로 보는 걸 내려놓게 하려면 투명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외도 피해자들은 자꾸 여기에 집착하는 걸 내려놓지 자꾸 이렇게 공격하면 더 못 믿고 더 불안하니까 더 집착하게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30일. 왜 나를 못 믿는데 내가 외도 안 한다고 말하면 안 하는 거야. 그냥 믿어. 이거는요. 외도 행위자가 무엇을 하는 거냐? 현상을 종교처럼 만드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종교 수준으로 이걸 끌어올리는 건데 외도 피해자들이 이 신뢰를 끌어올리고 믿음을 끌어올리려면 외도 행위자들의 그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거기서 어떤 진심과 진정한 변화 또는 변화 의지 그리고 변화된 행동 이런 것들을 목격하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리는 거 내가 안 한다면 안 하는 거고 어? 따라서 믿어 이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 종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외도 피해자들이 무슨 뭐 맹신자나 광신자가 되지 않는 이상 이건 불가능한 워딩이에요. 그래서 이런 발언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 이혼하지 않고 살기로 했으면 외도도 있고 묻어야지. 왜 수시로 언급하는데 이게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요. 외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잊으려고 하면 더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대체 외도 직면 외에 외도 상담이나 부부 상담은 뭘 도와주는데요? 이걸 못 잊는다면 이렇게 또 질문하는 외도 피해자나 외도 행위자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기억이 망각되는 것은 천천히 가는 거고요. 첫째. 둘째로 이 자꾸 떠오르는 반추 행위라든지 또는 이 기억의 악영향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의 삶의 변화 또는 삶의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외도의 어떤 내용, 외도의 기억으로 인한 그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주는 거지 여기서 기억을 빼서 확 버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관계없이 외도 빨리 잊어라. 응? 그냥 묻고 살자. 이렇게 주장하는 외도 행위자들의 워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32가지의 워딩을 제가 한번 정리도 해보고 뽑아왔는데요. 제발 이런 워딩들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누가 이런 워딩을 많이 할까요? 외도 행위자들이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도 부부의 원가족, 즉 외도 행위자의 원가족, 외도 피해자의 원가족도 심지어 외도 피해자에게 이런 워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나 딸이 외도 피해자인데 예? 외도 피해자의 부모나 형제 자매들이 야 이젠 네가 좀 그만해라 언제까지 할래 어? 이렇게 되면 니네 부부 깨져 이러면서 굉장히 배려해 주는 발언처럼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발언은 외도 행위자나 외도 부부의 원가족들 지인들이 하셨을 때 외도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 그리고 2차 가해고 2차 피해가 생긴다는 거 아시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외에도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외도 피해자들 중에는 이거 외에도 부적절한 발언, 표현을 인해서 상처, 아픔을 겪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언급한 거 이외에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외도 행위자들이 혹시 제 영상을 봤을 때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좀 깨우침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제가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